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의 추월 차선, 지은이 MJ 드마코, 발행 토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40년짜리 플랜에 속지 마라. 지금까지의 부자 되기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략, 금융상품, 부동산 등 수십 년을 노력해야 빛을 볼 수 있는 재테크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지난 경제 구루들의 진부한 가르침은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라며 부자가 되기 위한 40년짜리 플랜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나무를 심고 단시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치밀하고 잘 다져진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10대 시절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백만장자를 만난 이후 부 플러스 젊음의 공식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역설하는 부자의 공식은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그는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등을 즐기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월차선 법칙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으로 나누어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서행차선을 달리는 평범한 삶을 현대판 노예로 간주하며 젊어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프로스트의 말대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다가 사장으로 승진하여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부자의 길에 공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월차선 법칙을 실행에 옮겨 실제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도 대변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부터 부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곧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삶의 여정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일이다. 추월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에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 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성공에 아웃소싱은 없다. 나는 추월 차선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를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공식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하라 또는 인내하라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다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가르침만을 발견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공식은 불확실하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냐 마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추월차선이 쉬운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기 같은 방법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주는 것 뿐이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3가지. 부를 위한 나침반.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곳에 도착할 수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던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부는 다트판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한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지 않았다. 가난해질 때도 우연히 가난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와 여러분이 취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는 부를 향한 과정을 결정짓는, 곧 부를 향한 여정에 사용될 첫 번째 도구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재정적 상황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이다.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 체계에 의거해 이루어졌으며 그 신념 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 체계를 바꿔라.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믿음이 어떻게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까? 믿음은 선택에 우선하며 선택은 행동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들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행동에 반영될 것이다. 어떤 경제학 구루가 모든 빚은 해롭습니다 라며 신용카드를 해지하라고 충고한다면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저자가 오늘 투자한 $50는 40년 후 $10,000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을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3가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재무지도와 대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재무지도에는 3가지가 있다.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 차선으로 가는 지도, 추월 차선으로 가는 지도.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도로 가는 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인도를 안내하는 지도를 보고 인도를 따라 걷는다. 인도는 유쾌한 오늘을 위해 보다 나은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계약과 같다.
인도를 택한 여행자들의 시작은 언제나 빈털터리다. 빈털터리로 내놓은 앨범, 빈털터리로 시작한 사업, 빈털터리로 오른 무대, 빈털터리의 실직자. 인도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도 없고 파산지경이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시작한다. 물론 인도를 걷는 사람들 중 몇몇은 실제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를 얻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도를 걷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차, 옷이나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데 써버린다. 이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간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 인도가 끌어당기는 것, 가난. 인도 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어당긴다. 인도를 걷는 여정은 단기적이므로 결코 장기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길에 패인 웅덩이 하나하나를 맞닥뜨릴 때마다 대출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불황이나 실직 또는 금리 폭등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등이 웅덩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터덜터덜 걷고 있는 인도 여행자를 붙잡고 실패의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은 즉시 외부적인 요인을 탓하기 시작할 것이다. 해고당했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보험이 없었어요.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방법은 그 다음에 바꾸면 된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존재한다. 부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사업가이거나 의료인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거나 큰 돈을 버는 유명한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방정식은 소득 더하기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의 부채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과 빚의 합에 비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세, 공과금, 신용카드 할부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당장의 즐거움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소득과 부의 신기루.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또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돈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피치 못할 상황을 늦추기 위해 돈을 낭비한다. 1년에 4만 달러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40만 달러로도 부족할 것이다. 당신이 주택담보대출금 900달러를 어떻게 갚을지 전전긍긍할 때 돈 많은 인도 여행자는 대출금 9,000달러 때문에 고민한다. 이 둘의 고민은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다.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바꿔야만 한다. 지금 당장 인도를 벗어나라. 부는 소득 플러스 빚이라는 공식을 버려라.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 차선.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다음 출구, 평범한 인생행, 서행 차선. 앞장에서 우리는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아무런 재무 계획도 없고
단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인도가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서행 차선은 그 반대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서행 차선 여행자라면 거래의 규칙에 대해 역설하는 몇 가지 원칙쯤은 꿰고 있을 것이다.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하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0,000가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서행 차선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더해질 때 가장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노선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거나 빚이 점차 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느끼는 등 보다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면 보다 책임감 있어 보이는 노선으로 전환을 꾀한다.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서행 차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무절제한 행동이 인도의 대표적인 성질이라면 서행 차선의 재무 계획은 책임과 의무라는 부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서행 차선에 들어서는 것은 길 잃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길을 물었는데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상황과 같다. 한 가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낯선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이들은 선생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나오는 전문가, 재무 설계사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조언으로 인해 서행 차선의 전략은 더욱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서행 차선은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부자가 될 거라는 약속. 그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다. 서행 차선 인생에 딴족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거짓 진실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이미 수십 년을 속고 난 이후다. 그 와중에 수백만 명은 추가로 그 거짓말에 넘어간다. 서행 차선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영광스런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팔아 넘기게 된다. 그러면 그 영광스런 내일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언제쯤이면 모아둔 돈을 실컷 써보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도대체 언제?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빛나는 내일은 40년 후에나 올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당신이 73세 치매 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쯤 올지도 모른다. 10대 시절 존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 서적을 여러 권 읽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저축하고 취직하고 알뜰 쿠폰을 모으고 버는 돈 이하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존은 조언에 충실하게 생활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근면하게 살았다. 로펌에서 한 주에 60시간씩 일하느라 종종 가족에게 소홀하기도 했다. 주중 대부분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보냈고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시간을 보냈다. 법률 분야에서 12년을 보낸 후에 존은 자신이 더 이상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파트너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을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임을 알았기에 참기로 했다. 인생이 점차 진전하는 동안 존은 자신의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55세에 은퇴할 계획이었다. 재무 전문가 데이비드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돈을 충분히 벌어둔 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이다. 존은 저축하고 야근하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모든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백만장자로 은퇴할 바로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느라 고통스럽게 보내는 날들이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존은 잔디를 깎다가 51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목표한 날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신은 젊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 또는 늙어서 부자로 사는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30세의 부자가 되는 것이 65세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부는 건강과 생기와 에너지 그리고 머리카락도 조금 더 남아있는 젊은 시절에 가장 잘 즐길 수 있다. 부는 당신이 한 주에 50시간씩 40년 동안 일하느라 꿈 따위는 이미 산산조각 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누려야 한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여전히 40년, 50년 후에 부를 약속하는 재무지도에 충실하게 인생을 걸어간다. 당신은 서행차선 계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를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서행차선이 불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다. 주식으로 모든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자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의 근거에서 짜여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계획을 믿고 수십 년간 충실하게 번 돈을 투자하고서 결국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서행차선 계획은 한마디로 위험하고 부실하다.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빠르게 부자 되는 사고방식은 따로 있다. 추월차선은 무엇인가?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전략이다. 추월차선 전략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1.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서행차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로 정의되는 반면 추월차선은 정반대 조건, 즉 최대치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2. 사업. 서행차선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추월차선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신의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이다. 3. 라이프 스타일. 추월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다. 4. 빠른 부 형성. 추월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다. 추월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인도 및 서행차선 지도와 마찬가지로 추월차선 지도에는 추월차선 여행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 및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머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에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부에 대한 인식.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의 평가 결과야. 부의 방정식.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의 가치. 전략.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목적지.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하에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하지. 삶에 대한 인식.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이런 사고방식이 모여 초월차선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룬다. 초월차선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빠르게 부자 되기에 숨겨진 그림자. 빠르게 부자 되기는 너무 자주 남용되는 바람에 신빙성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그 자체를 믿지 않는다. 산타클로스나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는 빠르게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소리는 순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탓하지는 않지만 정말 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속임수는 빠르게 부자 되기가 아니라 그 쌍둥이 격인 쉽게 부자 되기로부터 나온다는 차이가 있다. 이 비디오를 보거나 주식 투자 소프트웨어를 사기만 하면 단 10일 만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다. 그건 빠르게 부자 되기가 아니라 쉽게 부자 되기다. 결국 당신의 지갑만 더 가볍게 만들 뿐이다. 초월차선의 성공 스토리는 빠르게 부자 되기의 실현 방법이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주장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서행차선의 실패자들이 진실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수긍하지 말라.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믿어버리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 되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부자가 되었다. 초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사업 씨앗. 부의 산업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당신의 부가 통제 불가능하거나 선천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시간에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당신은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그리고 당신은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 이 3가지 요인의 통제권을 빼앗기는 일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듯 여겨진다. 나는 내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했다. 그러니까 부의 생산 과정을 산업화한 것이다. 그러자 시간은 나를 거스르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내 사업 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돈을 벌어다 주었고 나는 여전히 내 시간을 전혀 들일 필요가 없었다. 이 시스템이야말로 돈이 열리는 나무였다. 그 나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든 자메이카에서 제트스키를 타든 시스템은 굴러갔다. 나를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하는 살아 숨쉬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내 시스템은 나의 대리인이었고 나 대신 자기 시간을 썼다.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했다. 수동적 소득, 은퇴를 위한 성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는 수동적 소득, 즉 일하지 않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수동적 소득은 서행차선식 돈 벌기 공식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수동적 소득은 20세든 80세든 관계없이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한 달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 유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다. 추월차선 지도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신의 지출과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이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울 수 있다. 나는 어머니 덕분에 그것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돈으로는 저거 못 사줘. 돈이 나무에서 열리기라도 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틀렸다.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돈은 나무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신도 한 그루 키울 수 있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이다. 정기적인 관리와 역량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 대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래를 계속한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사업 시스템이며 추월차선 지도로 치면 신의 중심가에 해당한다. 돈나무는 당신이 공식적으로 은퇴하기 전에 수동적 소득을 얻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퇴하지 않고도 은퇴 후의 삶과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의 씨앗. 추월차선 사업. 모든 사업이 추월차선을 탈 수는 없고 사업 중 다수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사장이 되라 또는 사랑하는 일을 하라 같은 유혹에 이끌려 길을 헤맨다. 그리고 직업에 인생을 저당 잡혀 사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질리언의 꿈은 사장이 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13년간 일한 후 그녀는 재정 자문가 일을 그만두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기로 결심했다. 창업 비용을 대기 위해 그녀는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둔 돈의 반을 찾았다. 3개월 후 그녀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 사장이 되겠다는 꿈은 거의 이루어진 듯 했다. 하지만 질리언은 곧 자기가 꿈꾸던 인생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며 프랜차이즈 회사와 씨름하느라 2년을 보냈다. 가게의 이유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내고 나면 많이 남지도 않아서 그녀 대신 가게를 운영할 직원을 쓸 수도 없었다. 그녀는 시간을 돈과 맞바꿔야만 하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사업으로 1년에 9만 달러를 벌기는 했지만 고된 노동의 달콤한 결실을 즐길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6만 달러를 주고 매장 관리 직원을 고용해서 자유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하지만 1년에 남는 3만 달러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게 수익은 계속해서 줄어만 갔다. 4년이 지나자 질리언은 가게를 팔고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결국 뼈만 앙상한 서행차선 나무가 자라면서 그들의 시간과 돈을 빨아들인다.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가 있다. 주의할 점은 이 5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 교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시스템은 소극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동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높은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임대 시스템.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3. 콘텐츠 시스템. 4. 유통 시스템. 5. 인적 자원 시스템. 씨앗 1.
임대 시스템.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이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나무는 추월 차선 또는 부의 기본 단계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를 내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 나의 시간은 소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다가 한 달에 한 번 우편함을 열어 수표를 챙기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은 스스로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의 기본이자 완벽한 예시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95%는 소극적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머무는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건물 또는 거대한 상업용 빌딩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은 돈이 열리는 나무를 심기 위해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값어치 있는 자산은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의 토대가 된다. 부동산은 별로라고? 문제없다.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다.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등도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임대 시스템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그 곡을 사용하려는 회사는 당신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곡은 수십 년 전에 녹음되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열티 수입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새로 개발한 생산 공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허 기술의 개발 및 등록은 이미 수년 전에 마쳤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당신의 시간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진사들도 자기 사진의 사용권을 주는 대신 라이선스 수익을 올린다. 만화가들도 책이나 신문에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라이선스 수익을 올린다. 임대 시스템은 소극성 정도가 높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돈나무다. 씨앗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인터넷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삼 놀랍지도 않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지난 50년 동안 100만 장자가 된 사람 수의 총합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컴퓨터는 놀라운 발명품이자 돈이 열리는 나무로 자라기 좋은 튼튼한 씨앗이다.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서도 근무 환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지 않는다. 월급이 짜다고 불평하지도 않는다. 동료 존이 게으르다거나 밥은 만날 똑같은 셔츠만 입고 온다는 등 불평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지각도 하지 않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사장인 당신이 벤츠 S클래스를 새로 뽑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일할 뿐이고 그게 전부다. 인터넷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웹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엘림가에 방 3개짜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힌다. 더욱이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몇 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같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소프트웨어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므로 이윤을 남기기 좋다. 일단 코드를 짜기만 하면 제품을 1개든 1만 개든 쉽게 판매할 수 있다. 사무실 건물도 복제할 수 있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평범한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부자가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빠르게 돈을 번다. 아이폰 개발자 니콜라스는 아이폰 게임 하나로 한 달에 60만 달러를 긁어 모았다. 전화 인터뷰에서 니콜라스는 그해 말까지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단한 일이다. 한때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직연금 계좌에 몇백 달러씩 부으며 서행 차선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갑자기 추월 차선 한가운데를 내달리고 있다니. 물론 니콜라스가 추월 차선을 쉽게 탄 것은 아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엔지니어로 있던 니콜라스는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치고 나서 한 손에는 1살 배기 아들을 안고 한 손으로 코드를 짜며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짜는 방법은 어떻게 배웠을까? 그는 책을 살 여유가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배웠다고 한다. 사건 뒤에 숨겨진 과정이란 이런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 수백만 명에게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극성 정도를 크게 해치지도 않는다. 씨앗 3.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정보는 인터넷이나 물리적 유통 시스템 등 다양한 여타 시스템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다. 이 책도 콘텐츠 시스템의 하나로 인터넷이나 서적 유통 채널을 통해 책에 담긴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 과거 부에 대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콘텐츠를 이용해 부자가 되기란 신문 업계의 거물이거나 잡지사의 편집자 또는 유명한 작가인 경우나 가능했다. 언론을 장악하고 콘텐츠를 유통시킬 힘이 있어야 했다. 정보란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복제가 쉽다. 나는 이 책을 1000만 부 찍어낼 수 있지만 1000만 대의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소프트웨어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몇 명은 성공한 작가들이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짧은 시간 안에 32세의 이혼녀 영어 교사에서 4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미디어 거물이 되었다. 그녀의 책은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3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녀에게는 아마도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롤링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수백만 달러를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하루 종일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을 때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는 5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8천만 부 넘게 팔렸다. 이 점을 명심하라. 당신이 무엇이든 8천만 개를 팔 수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유통의 최신 트렌드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전자책, 그리고 온라인 잡지 등은 컴퓨터 시스템과 콘텐츠 유통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 새로운 조합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시장을 차지하는 중이다. 콘텐츠 역시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책을 한 권 쓰는데 몇 년이 걸렸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인 책은 또다시 몇 년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누군가 이 책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산다면 내가 수년 전에 투자한 시간 덕분에 내게 작게나마 이익이 돌아온다. 콘텐츠는 여러 번에 걸쳐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투자 시간 대비 소득이 늘어나므로 효율성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씨앗 4.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한다. 유통 시스템은 콘텐츠나 컴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씨앗들과 결합할 수 있다. 당신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서 홈쇼핑에 팔기로 했다면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을 새벽 2시 인포머셜을 통해 팔기로 했다면 마찬가지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을 4군데의 도매 유통업체로 팔고 그들이 월마트 같은 소매업체에 또다시 그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 역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그 자체는 과정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유통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적절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제품은 기존 시장에 존재하던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새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마존.com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아마존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팔릴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아마존이라는 공간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1000마력을 내는 차가 차고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엔진에 불을 붙여 유통 시스템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한 도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아이폰 개발자는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앱스토어가 바로 그의 유통처다.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는 팔리지 않는다. 유통은 제품을 군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유통은 구조에 대한 통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설립해 새로 나온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힘을 빌린다면 당신은 유통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뿐이다. 또 다른 강력한 유통 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운영이다. 가게 컨셉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컨셉을 복제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요령 있는 추월차선 기업가들은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지만 규모를 더 늘릴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은 사업을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으로 확대시켜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이 과정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가? 바로 이 방법으로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을 이루었다. 어떤 식당은 체인점과 프랜차이즈를 혼합해 활용하기도 한다. 데어리 퀸과 맥도날드는 체인점과 프랜차이즈를 둘 다 거느리고 있다. 당신의 사업 운영 규모에 한계가 있다면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에 먹혀버릴 수도 있다. 오직 한 자리, 하나의 부스에서 핫도그를 판다면 사업 규모나 이익을 늘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만약 500군데의 장소에서 500개의 부스를 500명의 주인에게 대여해주고 핫도그를 판매한다면 사업 규모나 이익을 늘릴 방법이 없다. 하지만 만약 500군데의 장소에서 500개의 부스를 500명의 주인에게 대여해주고 핫도그를 판매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는 그런 위력이 있다. 씨앗 5. 인적 자원 시스템. 아마존.com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근간을 이루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통 시스템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원 의존도가 높은 회사의 사장을 붙잡고 물어보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다. 나는 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 관리 문제에 부딪혔다. 나는 당시 회사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이 진보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2명의 직원을 더 채용해
회사를 한 단계 더 키우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당시 사업의 80%는 이미 소극화시킨 상태였으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내 사업의 소극성이 줄어들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직원들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관리자조차 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회사를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긴 채 천천히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초기화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팔아야 했다. 결국 나는 회사를 팔기로 했다. 당시 인적자원의 추가는 소극성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직원을 더 고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회사를 매각한 지 1년 후 나는 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피닉스 공항에서 출발하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차를 공항 근처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리 주차를 맡기고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탄 채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크게 보자면 이것 또한 임대 시스템에 속했다. 사람들은 자기 차를 주차해 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돈을 내고 나는 한 대를 주차할 때마다 수수료를 벌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인터넷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간 운영 가능했으며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큰 소극성이 예상되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였다. 나는 공항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부지를 발견했고 조건은 완벽했다. 나는 사업을 구체화시킬 방법을 찾아 수치를 내고 예상해보고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계산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임대 시스템이었지만 운영 자체는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적어도 20명의 직원이 필요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진행을 중단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관리가 어려운 인적 자원 시스템 때문에 내 사업의 소극성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떨어뜨리기만 할까? 때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금 현재 사업의 소극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커피숍 하나 운영하면서 매주 80시간씩 일한다면 소극성은 제로다. 매장 관리인을 고용, 즉 인적 자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약 40%까지 소극성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지레 겁먹어서는 안 된다.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부의 추월차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자로 가는 여러 가지의 재무지도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이죠. 각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핵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지도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나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왜 부자의 길이 멀게만 느껴질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모아서 부자가 되면 노후에는 든든하게 살아야지 하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뼈를 때리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크게 한 가지 얻고 가는 생각은 왜 젊었을 때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는 부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젊었을 때 더 빛나는 일이구나.
저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그 틀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3가지의 재무지도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뒷부분에서는 추월 차선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창의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씨앗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가 관건인 듯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진 씨앗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추월 차선을 달려볼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